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 장 프라스와 니봉 선생님의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주희 선생님이 옮겨주셨고요. 출판사는 봄봄. 나는 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출판사가 봄봄이네요. 이제 조만간에 시간이 흐르면 또 이제 봄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산뜻한 어린 새싹들이 푸릇푸릇 얼굴을 내밀겠죠. 사실은 근데 산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미 봄은 땅에서 꿈틀꿈틀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지들이 짙은 밤색의 티를 벗고 아주 상큼한 연두빛으로 꽃을 피웠거든요. 꽃이라기보다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책은 여러모로 좋습니다. 건강하게도 하지만요. 뿐만 아니라 일상의 그 지루했던 면모들을 살짝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작가의 특성상 이렇게 재밌게 위트를 넣습니다. 파손주의. 예, 곱게 읽어야겠죠. 파손주의라고 이렇게 주의까지 주셨으니까요. 근데 당연히 이 책 물에 젖으면 그쵸? 파손이 되겠죠? 그리고 함부로 다루면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책을 잘 빌려서 곱게 읽고 그리고 반납하는 것도 여러분의 훌륭한 시민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권리, 의무.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밤중에 내 잠자리를 비추고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처럼 이따금 머릿속에 몇 장면이 스쳐 지나갈 뿐이죠.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날 아침 이 길거리에서 눈을 떴고 이곳을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뿐이에요. 나는 곰이에요. 알아요. 그런 건 없죠. 길거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곰이라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처음엔 나도 사람들과 같은 줄 알았죠. 저녁 되면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아늑한 침대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금세 깨달았어요. 그런 삶은 우리들 곰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난 여기에서 자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종이 상자를 깔고. 처음에는 내가 곰인 줄 몰랐어요.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을 때 기절 초풍하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곰은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말을 걸어보았죠. 하지만 내가 말을 걸자 빵집 아줌마는 까무러쳤고 건물 관리는 다짜고짜 경찰을 불렀고 정육점 주인은 큰 시카를 들고 골목 끝까지 나를 쫓아왔어요. 다행히 곰은 정육점 주인보다 발이 빨랐죠. 그때부터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커다란 몸집을 되도록 조그맣게 움츠렸어요. 먹고 사는 일도 그리 쉽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빵집 진열장 넘어 식빵이며 갖가지 케이크, 정육점 진열창 속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식품점 진열대 위에 줄줄이 놓인 잼병과 꿀단지.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넘칠 만큼 많아요. 하지만 내가 음식을 집으려 했을 때 소뚜껑 같은 손이 내 어깨를 턱
붙잡았어요.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 철퍼덕 길바닥에 엎어졌죠. 뱃속은 여전히 텅 빈 채였죠. 나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밤새도록 쓰레기통을 뒤지고 돌아다닌 탓에 나는 하루 종일 종이상자 속에서 잠을 잤어요. 건물 입구에 자리를 잡았더니 그럭저럭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죠. 사람들은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이 종이 상자 속에 헌옷더미 아래서 누군가 선잠을 자고 있다는 걸 아마도 짐작도 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튼 나는 곰이고 도시에 사는 곰이란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굴을 찡그려요. 나한테서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나 봐요. 씻은 지 오래된 건 사실이지만 곰은 원래 곰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코만 막으면 될 것을. 그날따라 유난히 천덕꾸러기 된 기분이었죠. 종이상자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한테 눈길 한 볼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멍하니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조그만 목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어요. 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입을 해 벌린 채 눈을 들었더니 어린 여자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죠.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 건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서 슬픈 거야? 내가 말을 걸자 까무러친 빵집 아줌마가 생각나서 아니라는 뜻으로 고개만 가로저었어요. 아이는 쌩긋 웃더니 다가왔죠. 곰돌이 닮았다. 곰돌이는 그렇게 슬픈 얼굴 안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 아빠가 아이 손을 낚아챘거든요.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죠. 아빠는 크게 몸짓을 해가며 뭔가를 설명하는 듯했어요. 길 끝에서 아이가 나를 돌아보았죠. 나는 입모양을 보고 아이가 하는 말을 알아차렸어요. 내일 봐. 이튿날 아침 아이는 혼자 왔어요. 나는 미리 깨끗하게 씻고 털도 반들반들 윤이 나도록 빗었죠. 종이상자 더미도 잘 정돈했죠.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아이는 쌩긋 웃으며 다가오더니 내 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곰돌아 안녕.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길거리를 훑고 지나간 추운 겨울들이 모조리 사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이는 깡충깡충 학교로 뛰어갔고 길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에게 살짝 손을 흔들었어요.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아이를 기다려요. 난 알아요. 그 해가 오면 반가워서 가슴이 마구 뛰고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오듯 칙칙한 내 삶이 단박에 환해질 거예요. 나는 도시에서 길을 잃은 곰이지만 아이의 곰돌이가 되었어요. 이건 정말이지 굉장한 일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글쎄요, 이 곰돌이 친구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다른 게 있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도 모르고 머릿속에 장면이 스쳐갈 뿐이고 내가 아는 건 어느 날 아침 여기 지금 있다는 거 눈을 떴고 이곳을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고 그런 찰나인데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죽음의 바다로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결국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작업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있는 게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드셔야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사랑하셔야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좋고요. 또 뭔가를 자신이 하는 일도 좋고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응답이 바로바로 오진 않을 거예요. 뭐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이 정성과 그 사랑을 쏟아야지만이 그런 어떤 반응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시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의 바다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죽음의 바다에 이르러서야 내가 그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거 왜 안 했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조금씩 매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 말이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